상상하는 모든 것이 옳으다. 용오름의 강용성 선생님입니다. 자, 6월 1일 교육과정 평가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해설 강의에서 꼭 얻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게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을 봐서 내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한 시간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편한 공간에서 익숙한 자리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달 교육과정 평가원은 어쨌든 우리가 모의평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6월달 교육과정 평가원과 9월달 교육과정 평가원에 합산을 해서 아이들이 이 정도는 어려워하고 이 정도는 쉬워하니까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내겠다라는 그 총평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그 모의고사가 바로 6월, 9월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내용을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워했던 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나쁜 말로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죠. 딱 만졌는데 아 뜨거워!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걸 만질 때마다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난 이건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풀었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어떻게 풀지? 그래프가 있어도 분석이 안 되고 지도가 있어서 분석이 안 되고 표가 있어도 분석이 안 되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도 분석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문제가 수학력 시험에 똑같이 나오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푸는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등급 컷입니다. 작년도 6월달 교과정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25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이 25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딱 절반 정도 아주 평이한 문제다. 그리고 1등급의 원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48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1점 정도가 약간 깎여서 47점. 그러니까 완전히 초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에서 이거를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2등급과 3등급의 좀 갭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5 문제들이거든. 그 문제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 나온 문제들의 유형들을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뭐 충청도 지역의 도시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영광수령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뭐 우리가 신도시의 유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이 틀린 파트들이 어디냐면 중간 이유 파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국토 2에서부터 해서 뭐 우리가 기후나 지형 파트를 해서 자연지리가 한 파트인데 지금 뭐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재수를 준비하시는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 진도가 딱 지형이나 기후 파트 그리고 많아봤자 도시 파트 초입 정도에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뒤에 거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1등급, 2등급 정도에 계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미 한번 도른 거지. 네, 겨울방학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범위를 싹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신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2학년 겨울방학 올라오면서 이 내용을 한번 돌지 않고 학교에서 내신을 하는 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 성적은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유형을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 문제는 이래서 많이 틀렸구나. 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베스트 오브 5. 선생님은 일단은 20문제의 해설 강의를 다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20문제에서
내가 이 5문제를 제외하고 15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그 파트의 내용이 다 작살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니? 완전히 싹 다 망가진 거야. 그럼 이거는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내가 충격지형이 틀렸어. 그러면 충격지형을 통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나 삼각주만 틀렸어. 아니야. 선상지 범람한 삼각주를 다시 한번 통으로 해서 그 파트 문제들을 풀면서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15문제들은 솔직히 오답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설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내용이 다 날아가는데 해설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끝인 거야. 선생님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요? 그게 맞습니다. 그냥 끝인 거야. 그 내용 자체가 통째로 다 공중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마음 한켠에 알고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잘 모르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고 그 파트를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